이젠 20대보다 60대가 취업하려는 사람이 더 많은 형국입니다. 나이 먹고 은퇴하고도 쉬지 못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은퇴 시기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40대 중반까지 희망퇴직을 권유하길래 충격을 먹었는데 이젠 35세부터 희망퇴직을 권유한다고 해요.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에 뛰어들어 보지만 폐업률이 90%에 육박합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운송업, 택시, 택배와 같은 진입장벽이 낮은 곳으로 사람이 몰립니다. 점점 경쟁률은 빡세지고 버는 돈은 줄어들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자본주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보다가 불쾌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냥 바로 뒤로 가기 하고 나가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번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뚜렷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벽이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쟁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이걸 뛰어넘으려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고 소득 구간이 지출 구간보다 높은 골든 타임에서 시간의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차차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떨 것 같은가요?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 이런 고생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 이게 정말 되긴 하는 걸까? 이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부자는 될 수 없는 걸까? 이런 자괴감이 섞인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일단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고민과 질문의 방향이 부자로 가는 길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 부자가 되는 건 고사하고 점점 가난해져서 비참해지는 건 피하려면 말입니다.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신분과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노예라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월급 노예인 거죠. 여러분도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진심으로 이 세상은 평등하고 계급과 신분이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배웠고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신분과 계급이 없긴 하죠. 하지만 정말 없어진 걸까요? 우리는 돈 앞에서도 모두가 평등한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아주 유리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주 불리하게 살아가죠. 모든 것의 가격이라는 책을 보면 노동의 가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파트를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엔 노예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제도가 현대에는 법적으로 없어졌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권 평등을 위해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예를 먹이고 재우는 비용보다 월급을 주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귀족들은 노예들에게 먹을 거 잘 거 해결해주면서 일을 시켜왔는데 기구가 생기고 또 산업이 다각화되면서 노예의 생산성은 떨어지게 됐죠. 즉 과거에는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지금은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급을 주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예라고? 나는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또 가끔 플렉스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노예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족은 노예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줬습니다.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았죠. 하지만 노예 신분으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게요. 회사에서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잘 곳도 없어질 거고 먹을 걸 살 돈도 없어질 겁니다. 똑같지 않나요? 매일 아침에 자고 싶은 만큼 잠도 못 자고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알람 맞춰놓은 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씻고 준비해서 회사로 출근하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눈치 보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죠. 일 다 끝냈는데도 야근하고 회식 가고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일을 하면서 가치관이 맞지 않는 상사의 듣기 싫은 말들도 참고 견뎌야 하죠. 일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가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을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만 살면 이 시스템 속에 녹아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보이지 않는 벽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세상에 돈의 양이 많아져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고등어 한 마리가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3,000원으로 고등어 꼬리 정도밖에 사지 못하는 거죠. 고등어의 가치가 올랐다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고 세상의 통화량을 늘리는데요. 그러면 물가는 자연스레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에 물가 상승만큼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가게 되는 셈이죠. 대부분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물가 상승만큼 우리의 월급도 그만큼 올라가나요? 물가는 매년 2%에서 4%씩 오릅니다. 그런데 물가 대비해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럼 월급쟁이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적어지고 돈을 모으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인 집값은 어떤가요?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자재비, 운송비, 인건비 등이 다 올라가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집값은 매년 평균 5%씩 올랐다고 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이 5%씩 오르면 매년 2,500만원씩 오르는 셈입니다. 그럼 내 연봉도 2,500만원씩 올라야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는데 내 몸값이 그렇게 오르나요? 설령 물가와 똑같이 월급도 5%씩 오른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연봉 3,600만원 받는 직장인의 임금이 5% 인상되었다면 1년에 180만원 더 받게 됩니다. 집값 2,500만원씩 오르는 거랑 비교하면 택도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은 노답인 것인가?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돈을 모아서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먼저 돈을 모아서 자산으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부채 또는 자산. 부채는 사고 난 뒤에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거나 제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옷, 음식, 취미생활, 문화생활, 해외여행, 사교육 등이 있죠. 사자마자 감가상각이 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입니다. 반면 자산은 사고 난 뒤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나 주식, 부동산, 혹은 골드바, 미술품 등이 있겠죠. 공부를 통해서 잘 고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산보다 부채를 훨씬 좋아한다는 겁니다. 집은 사지 못해도 차는 삽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음식이나 옷을 구매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마시죠.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하기보다 쓰기 바쁩니다. 반면 부자들은 정확히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든 자산을 먼저 사려고 하죠. 사업체를 만들려고 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세를 받고 배당을 받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죠. 그렇게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그중 일부를 부채에 씁니다. 여유 자금으로 차를 뽑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여행도 가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서는 쓰고 없어질 부채에 돈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산에 돈을 먼저 써야 합니다.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을 사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산에 투자할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투자 실패로 끝날 경우 리스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돈을 벌 줄 안다면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으로 길거리에 갑자기 내몰려도 덜 불안할 것이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낼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능력이 있다면 퇴근 후에 부수입을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더 빨리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돈 버는 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죠. 섣불리 창업에 도전하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리스크는 적지만 리턴은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돈 버는 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온라인에서는 90%가 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설득 구조의 글쓰기를 쓸 줄 아는 것이 돈을 버는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골든타임 기억나시죠? 소득 구간이 지출 구간보다 높은 시기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수입이 지출보다 많죠. 이때 돈을 모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쓰다 남는 거 모으는 거라며 즐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구조상 돈을 모으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은 비참해지기 때문이죠. 50대 중반부터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집니다. 게다가 60대에 은퇴하면 소득은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지출은 그대로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인 40대 중후반까지가 골든타임이며 이때 돈을 많이 벌거나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AI는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죠. 돈을 모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30, 40대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 시기인데 길거리로 내몰리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영업을 하기엔 목돈도 없고 본질도 없죠. 결혼을 했거나 자식까지 있다면 돈은 더욱더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말은 곧 노후, 미래가 어둡다는 의미로 직결되죠. 또한 이 말은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같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를 시도하기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가정이 있다면 섣불리 뭘 도전하기는 더 두려울 겁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의 시기에 시도하고 도전해 보시길 권유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돈이 부족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다. 그 벽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과거엔 신분으로 노예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현대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유를 얻기 어렵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부채가 아닌 자산에 쓰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법을 배워서 내 것으로 익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간인 골든타임에 눈을 뜨고 생각을 바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핵심은 수입원을 한 곳이 아닌 다양한 곳으로 늘리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셨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의 눈이 왜 감겨 있었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또 무엇이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어치버였습니다.